최대한 제가 압축을 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PPT로 만들어서 이 책자에 실려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자세히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먼저 오이 박사 그러면은 오직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로 이름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추가를 해야 우리의 이 한강의 기적이 완성된다 하는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건국한 나라를 이어받아서 두국의 터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새끼 밥도 못 먹던 그런 국민들을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들이 1년 동안에 살 빼는 데 쓰는 돈이 7조 6천억 원을 썼더라고요. 지금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저 지금 요 자리에서 한 50km 위에서 태어났으면 강냉이죽도 못 먹어가지고 머저리가 되는 그런 불행을 맞을 텐데 정말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살 빼느라고 7조 6천억 원을 썼어요, 작년에. 자, 이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피땀 흘려가지고 건설을 했는데 이 중화학공업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중화학공업이 겨우 이제 만들어가지고 뭔가 뭘 해야 되는데 이때 제2차 석유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30여 년을 피땀 흘려가면서 건설해놓은 이 모든 터전이 완전히 깡통으로 날아갈 뻔한 그런 전체설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제가 책에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80년에 우리가 제2차 석유 위기를 맞아가지고 6.25 이래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5.7%. 그야말로 정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드는 거의 모든 이 중화학공업이 가동률이 20% 30%가 안 돼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전부 파산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이 지금 망가져 있는 중화학공업을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건설하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더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걸 7년간을 하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선 당장 지금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에 냉해가 닥쳐가지고 이 여름에 더워야 되는데 덥지가 않아가지고 이 냉해가 닥쳐가지고 농작물이 거의 40%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군량미도 모자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쌀을 수입되어 와야 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위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돈을 빌려올 때는 일본밖에 없다. 그러니 일본에게 뭔가 돈을 빌리자는데 일본에게 돈 빌려달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돈을 빌려줍니까?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피땀 흘려가지고 군대를 양성을 해서 지금 이 휴전선을 지켜주면 우리만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일본도 덕을 보는 거다. 그러니 일본은 우리가 그 나라를 지켜주는
그 안보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100억 불입니다. 이 100억 불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 통치할 때 한반도에다가 2개 사단을 갖다 놨답니다. 그 2개 사단의 운영비를 계산하니까 약 5년간 2개 사단의 운영비가 요즘으로 환산하면 100억 불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100억 불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전두환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니네 대신 나라를 지켜주니까 그 나라를 지켜주는 돈을 100억 불을 내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을 대신해서 휴전선에서 우리가 그 북한군하고 이 중공군 소련군을 막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미국 무기를 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 미국 무기를 사야 되는데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금 그 달러를 벌어들여가지고 일본은 지금 돈이 너무 많으니 미국이 일본에다 압력을 넣어서 한국에다가 100억 불을 불려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주시면 우리가 그 돈으로 미국제 무기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에다 강력한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원래 100억 불이었는데 이게 뭐 60억 불로 좀 깎이고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40억 불로 또 깎였습니다만은 그 2차 석유 위기로 인한 우리의 그 전체절명의 위기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이 40억 불로 위기를 넘겼다. 이러한 그 안보 위기를 일본을 이용해서 슬기롭게 극복을 한 것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이 경제협력을 위해서 한일 수교를 해서 일본으로부터 총권 자금을 들여모하고 거의 비슷한 양태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은 아주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이 아이비리그 출신이기 때문에 아이비리그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육사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 육사를 나왔는데 이 육사 11기부터 이 4년제가 됐는데 이 4년제 육사를 만든 거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6.25 때 싸워보니까 이게 뭐 일본군 출신들은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다. 그러니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를 하려면 미국 웨스트포인트의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육사 12기부터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의 모든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해다가 육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육사 학교를 나오면 군인이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은 웨스트포인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러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이 전두환 대통령은 철저하게 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보수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북극의 반석으로 올려놓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인플레를 진정을 하지는 못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물가가 매년 15% 20%씩 오르는데 이 15% 20%씩 막 물가가 오르니까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데 월급은 15% 20%를 못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는 15% 오르는데 월급은 10% 올려주면 5%만큼 해서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거 인플레를 못 잡으면 이건 만장 꽝이다. 그러니 물가를 잡자. 7년 내내 물가를 잡았습니다. 물가를 잡는다는 거는요.
공무원들 월급을 동결하고 정부 예산을 동결하고 기업체에다가도 임금을 올리지 말도록, 그 다음에 뭐 추곡수당까지 못 올리도록 전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한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작업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포퓰리즘 정책하고는 정반대 정책을 7년 내내 사용한 결과 임기 중반에 가가지고는 물가 상승률이 3%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바로 46페이지 그 위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전두환 정부 시절에 물가가 어느 정도라 이 진정이 됐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니까 전 국민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진 거예요. 그리고 중화공업을 전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화공업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해 놓은 거를 구조조정만 하면 되는데 이 제2차 석유 위기를 당하면서 보니까 이거 중화공업 하나만 가지고는 이거 좀 위태위태하다. 그러니 뭔가를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뭔지를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하나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그게 뭔지 연구해와라. 그래가지고 1981년도에 전자산업진흥방안이라고 하는 그 방안을 전두환 대통령이 사인을 합니다. 전자산업진흥방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전자교환기와 4메가디램 반도체와 슈퍼컴퓨터를 국산화 개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새로운 IT 산업을 일으키겠다. 그 당시는 뭐 정보통신산업, IT 산업이라는 용어조차도 생소할 때 앞으로 우리가 IT 산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중화공업과 IT 산업으로 대한민국이 양날개로 도약을 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전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전자교환기의 개발이었습니다. 1970년대 전화 한 대 놓으려면은 몇 년씩 기다려야 되고 전화 하나 계산을 하면은 집 한 채 값을 내야 되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은 전화 신청만 하면은 뭐 당일날 개통을 시켜주죠.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자교환기와 4메가디램 반도체와 슈퍼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IT 산업으로 먹고 사는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이 전자산업진흥방안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IT 산업 인프라를 통째로 건설함으로써 중화공업보다 더 엄청난 부가가치를 한국에다 제공을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째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오늘날 IT 산업을 김대중이가 만들었대요. 여러분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저 북한이 저 금강산댐 만들어가지고 수공을 한다고 해서 평화댐을 건설을 했어요. 그 평화댐을 건설한다고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저거 완전히 뭐 북풍 공작이다 그래가지고 뭐 국정조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금강산댐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만든 댐은 너무 급히 만들어가지고 금강산댐이 무너질 경우에 서울이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급히 또 이 평화의 댐을 2배로 높였습니다. 제가 그 평화의 댐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 위대한 평화의 댐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만드는 모든 업적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 김영삼, 김대중이가 내다봐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했대요. 그러면 또 순진한 국민들은 그런 줄 알고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증거물로 이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980년대에는 이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의 이 정부의 효율을 높이려면은 지금 그 공무원들 숫자를 계속 늘리면 이거 이 민폐만 끼친다. 그러니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려면은 이 모든 국가의 이 행정을 전부 전산망으로 엮어서 컴퓨터로 이거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기관 전산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인터넷입니다. 그때 전두환 정부가 국가기관 전산망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했던 수많은 이 전산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원형을 인터넷이라는 개념도 설정되기 이전에 전두환 정부가 국가기관 전산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기관 전산망을 만들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국산화하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산업진흥 방안에서 약속한 전자교환기와 사업에간이된 반도체와 슈퍼컴퓨터를 국산화해가지고 오늘날 IT 산업의 기반을 완전히 다졌다. 또 한 가지 반도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반도체 그러면은 전부 이병철과 이건희 회장이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1983년 동경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두환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진흥 방안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을 만든 것이 1982년입니다. 그 정부가 만든 반도체 산업 육성 진흥 방안을 만들 때 삼성에 있는 이 연구진, 금성에 있는 연구진, 정부 연구진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때 삼성에서 파견된 사람이 손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손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삼성 종합기술연구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병철 회장에 보고 안 했겠어요? 이병철 회장이 지금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 진흥 방안이라는 걸 만드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 그런데 손우가 반도체가 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반도체가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조사단을 보내가지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자. 1982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청와대 이런 데를 잘 방문 안 하시는 분인데 1982년에 이병철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으니 삼성이 참여하면 정부로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얘기를 듣고 1983년에 이병철 회장이 동경선언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을 시작합니다. 더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 경영자금을 받아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983년에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총리에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그리고 일본 총조선은 최초로 한국에 날라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40억 불 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서명을 합니다. 바로 이 경영자금 40억 불을 서명하는 그날 그 자리에서 나카소네 총리가 또 하나 중요한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제조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었습니다.
낙하선의 총리가 전두환 대통령하고 경협자금 40억을 제공하는 그날 일본 반도체 장비는 전부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외국에다가 수출을 안 했어요. 그 전략자산으로 묶여 있었던 반도체 제조 장비를 한국에다가 수출을 승인하는 서류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문가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반도체의 원조는 전두환 대통령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 진흥 방안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 기업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을 독려를 했고, 그래서 삼성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열심히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막 반도체 산업을 열심히 쫓아오니까 이걸 고춧가루를 뿌리기 위해서 일본하고 미국이 계속 덤핑을 쳐가지고 삼성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64K 디램, 256K 디램, 1메가 디램까지는 삼성이 개발했는데 1메가 디램을 만드는 동안에 삼성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놔두면 삼성이 그룹이 전체가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적인 시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4메가 디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3메가 디램 왜 개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들이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4메가 디램은 삼성이 이거 4메가 디램을 만들면 부도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대겠다. 그러니 삼성하고 LG하고 현대반도체는 인력을 대라. 그리고 3사가 공동개발을 해라. 공동개발한 이 기술은 무료로 기업들에게 제공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을 내가지고 삼성, LG, 현대에 있는 이 연구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개발한 것이 4메가 디램 반도체입니다. 4메가 디램 반도체가 언제 개발이 완성됐느냐?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하기 정확하게 열흘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두환 대통령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4메가 디램 반도체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진들을 전부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직접 손수 술 한 잔씩 다 따르셨대요.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가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밀어줘야 된다. 그러니 특사를 보내서 노태우 당선자에게 반도체 산업은 반드시 대통령이 밀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육공화국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계속 진행이 돼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건설을 시작을 한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완성된 게 아니고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완성이 돼서 전 국민에게 인프레까지 잡아가지고 진짜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서 중산층을 70%로 만든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사랑의 이 정신을 전두환 대통령 시대까지 확산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올바른 자리에 갖다 놔야만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좌파들이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기간 중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뭐라고 시비를 못 걸어요. 그러니까 맨날 인권 탄압 얘기에다가 이거 가지고는 또 약발이 안 먹히니까 5.18 광주를 가지고 물고 뜯어요. 두 번째로 12.12가 쿠데타 아니냐, 체결을 강제로 안 시킨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내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많은 증거물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12.12는 정승화와 장태환의 쿠데타입니다. 5.18에 대해서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최고한 대통령은 자기가 나 도저히 나 이거 못하겠으니까 전자분이 맡아주셔 하고 자기 임의로 자기 자의로 물러난 겁니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두환 시대를 올바른 자리에 갖다 놔서 오이 박사의 오이 전 이렇게 좀 오이전이야. 확대시키기를 바라면서 제 발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